오늘이 2024년 9월 4일 그 서유기 시간이고 이번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연희수 서브 스터디의 성격으로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연희수 서브 스터디로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주에 연희수에서 나왔던 내용이 실제 OLS를 한번 계산을 해보고 관찰해 보자는 게 일단은 연희수 나왔던 스터디였고, 그래서 제 생각은 우선은 뭐 혹시나 뭐 따로 OLS나 이런 거 계산하기 시간 내기 어려우신 분들 여기서 그냥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되고, 실제로 그때 연희수 스터디 때 지금 채널 지기님이 하신 일은 정확히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세팅만 한 상태고, 실제로 그게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끼리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문제 세팅만 했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의견이나 뭐 다른 생각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야기하기 힘들었다면 이 시간에 이야기해도 좋고, 만약에 이거도 뭐 따로 뭐 이야기하고 싶은 뭐 따로 슬랙에 올린 내용 중에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뭐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떻게 할지 좋을지 한번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음, 네, 그 원래 연희수 시간에 어, 수업을 토대로 뭔가 실습을 각자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각자 실습한 내용을 그냥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단순하게 했었는데, 네, 일단 어쨌든 저는 원래는 서브 스터디에 참여를 할 때는 뭔가 참여하기 전에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실습을 좀 해본 다음에 참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번 요번 주에는 저부터가 이제 좀 회사가 좀 바빠가지고 저도 그때 네 OLS 내용을 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풀어보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네. 그래도 저는 뭔가 이제 서브 스터디에 이제 올 때는 그래도 조금 실습을 조금이라도 전제를 하고 가는 게 어떨지 네. 의견 드립니다. 저도 약간 별 생각은 없는데 그 채널지기님 하지 말씀이 있으시다 보니까 일단 한번 이야기는 했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그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좀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음. 혹시 그 다른 분들은 의견이 또 어떻게 되시는 걸까요? 제가 지금 다른 스터디에 서브 스터디를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대수학이 아름다움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는 일단 그 슬랙에 올려주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저는 사실 뭔가 슬랙에 쓸만한 건덕지를 그렇게 주중에 생각을 잘 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그래도 쓸 건덕지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 좀 상상을 해본 것들은 있어서 그런 거를 서브 스터디 시간에 가서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뭐 상상한 거든 뭐 질문이든 뭐가 됐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궁금한 게 나올 수도 있고 보통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브 스터디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도 비슷하게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슬랙에 올리신 게 있는 분들은 그 내용을 토대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뭐 올린 게 없으면은 그냥 뭐 얘기를 듣다가 궁금해서 질문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생각해 본 것들 아무거나 하나 있으면은 그런 거
공유해도 되고 그냥 그런 식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은 조금 자유롭게 네. 뭐 그 다른 분들은 혹시 그러면 어떻게 왜냐하면 저는 좀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좀 아껴두고 있긴 한데 뭐 없으시면 제가 뭐 일단 알아서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러니까 분명히 연희수 시간 때 나왔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여기서는 분명히 막 어렵고 막 심오한 개념 하나 없이 그 잘 세팅을 해나가면서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개념이라 해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러한 그러니까 심오하거나 그러니까 용어가 어려운 그런 건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러한 기조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좀 같이 가져와가지고 이때도 조금 그런 어려운 그런 얘기하는 거 대신에 좀 실제로 우리끼리 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저는 그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그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좀 이따 할 건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분들 거랑 제 거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뭐였냐면은 어 이건가? 어, 제가 그려놓고도 뭔지가 모르겠네요. 요거 보면 되겠다. 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 또 약간 하울링이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뭐지? 뭐 일단은 그건 거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저는 실제로 이게 편미분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전 A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그 뭐냐 B에서 보면 A가 나오고 A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B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값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미분해서 A가 나왔네.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못 푸는 게 아닌가 했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어느 순간에서부터 저 A, B가 없어졌더라고요. 좀 그게 약간 이게 약간 신기한 건지 내가 실수한 건가? 좀 신기한 거 좀 조금 뭔가 내가 실수한 건가 뭔가 내가 모르는 게 뭔가 있나 싶어가지고 예, 저는 그거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미분했더니 나온 값이 이게 이렇게 B는 A가 나오는데 그럼 결국 얘는 A도 변수니까 그럼 얘는 변수 달고 있으니까 값은 아닌 것 같고 그럼 뭐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지? 저는 계속 그런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어, 네, 제가 이제 손으로 요번 주에는 끄적이면서 풀어보는 거를 많이 못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아, 어, 그래서 다른 분들 한 거, 서재훈 선생님이 한 거를 조금 그래도 보고 와야겠다 생각해서 부랴부랴 봤었는데 저는 그 연희수 시간에 비로 미분을 하면은 저도 그 연희수 시간에 비로 미분하라고 하셔서 비로 미분을 해봤는데 뭐 미분은 잘 했는데 이게 뭐 평균의 형태로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친원지기님이 그래서 이게 왜 평균 형태로 나오지? 라고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뭔가 x1하고 x2가 더해지는 거는 알겠고 y1하고 y2가 이제 더해지는 형태로 나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평균인지라고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그 서재현 선생님이 이렇게 비로 어, 정리해 주신 거 보니까 이게 평균 형태가 돼가지고 그때 왜 평균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거 풀어보시는 거
네, 살펴보면서 일단 알았었고. 그래서 저는 잠깐, 그러니까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 생각을 해본 게 이 비로 미분하신 그 결과물에서 아, 그러면은 뭔가 A를 1로 고정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A랑 B가 변수고, X1, X2, 뭐 Y1, Y2가 이제 상수로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 여기서 그냥 어차피 지금 가정이 점 두 개니까, 어, 점, 점 두 개가, 그냥, 좀 세팅을 바꿔서 A를 그냥 제 맘대로 뭐 1로 고정을 시키든 2로 고정을 시키든 고정을 시켜가면서 그럼 만약에 A를 1로 고정을 시키면 어, 뭐 점 두 개는 어, 어느 형태가 될까? 그러니까 뭔가 점 두 개를 약간 변수로 취급하면서 A랑 B를 제 맘대로 상수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씩 뭐 1을 대입을 한다든가 2를 A랑 뭐 B에 대입을 한다든가 그럼 점 형태가 어느 형태로 두 개의 점이 어느 형태로 바뀌는 건가라고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 네,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약간 관찰하면서 든 생각은 결론은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물음표만 계속 더 던지는 느낌이어가지고 혹시 그럼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약간 들어보고 싶습니다. 좀 떡밥 굴리기 좀 어렵네요. 좀 어려우니까 그럼 다음 떡밥으로 가면 그러면 저번에 연희수 시간 나왔던 내용 중에 제가 또 이해 잠깐 약간 했다 싶은 부분이 뭐냐면 그냥 갑자기 그 체인 룰이 나와가지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그래서 저 실제로 그 체인 룰 그거 그러니까 어차피 x-a를 미분하는 거긴 한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풀어 쓰는 게 뭐 힘들어 그러니까 귀찮긴 해도 제 실수할 확률 적으니까 그냥 풀어 써야지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체인 룰이라는 게 그 결국 x-a라는 거를 풀기 위해서 쓰는 거근데 저 솔직히 약간 말하면 약간 그냥 그냥 좀 귀찮은 사람들이 그냥 최대한 편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그냥. 그래서 여기서 체인 룰에 대한 뭐 원리는 모르겠고 저는 굳이 체인 룰 안 쓰고 저 정도면 그냥 전개해서 풀어도 되는데 왜 체인 룰을 사용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계산을 더 적게 하려고 체인으로 썼습니다. 네, 저도 계산이, 계산 편하게 하려고 체인을 썼어요. 계산 적응 근데 지금 상태로는 어차피 시기 2차 시기니까 체인 룰로 약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식이 더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전개도 못 할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체인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건 약간 덤벼볼만 하니까 그냥 일단은 뭐 그런 느낌으로 한번 근데 저 약간 체인롤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게 전개해서 하면은 이게 좀 귀찮긴 해도 이게 정확히 될 건데 그거를 하다가 미분을 하다가 또 실수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조금 약간 고민됐어가지고 실제 다 프로세스 역시 다른 분도 한번 떡밥 한번 굴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지금 약간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약간 자기가 조금
그러니까 스터디 할 때 조금 애하다 싶은 거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데 못했던 것들 좀 여기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슬랙에다 하나 올린 게 있었는데요. 그게 사실은 심증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였는데 뭐였냐면은 지난 스터디 때도 나온 내용이긴 한데 점이 두 개만 있을 때 그 두 번째 식, 그러니까 b를 가지고 편미분한 거를 계산해 보면은 그 x를 더한 것, 그다음에 y를 더한 것 그런 식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두 점의 중점을 지나야 된다라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중점을 지난다고 했지 기울기가 얼마라는 걸 말을 안 해주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혹시 A로 미분을 하면 A로 편미분을 한 결과는 기울기를 알려주지 않을까? 라는 심증을 가지고 계산을 해본 거였고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 A로 편미분을 한 그 결과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려준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역시 좀 머리가 안 돌아갈 때는 좀 짜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그럼 그렇게 이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점에 따라서 기울기가 설정된다라고 이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두 점이 정해지면은 정해진 두 점은 우리가 못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점도 못 바꿀 거고 그러면 기울기는 그 두 점을 그러니까 그 중점을 지나면서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은 결국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결정된다라고 그냥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약간 맨날 중점 하지 솔직히 중점이 뭔지 저 모르는 것 같거든요. 약간 평균도 약간 이거 할 때부터 평균이 뭐지? 그냥 뭐 계속 맨날 남들 쓰니까 뭐 교수님이 중요하다니까 쓰는데 약간 내가 평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지 두 점의 중심이라는 게 뭐 또한 의미를 가지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도록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 이것도 나중에 한번 약간 연희수 씨한테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TK 선생님은 혹시 이번 주에 뭐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거 계산하고 오셨는지 약간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 연희수 시간 전에는 뭐 작성해서 올려놨는데 그 연희수 시간에 그 포인트 두 개 가지고만 하라고 그 한번 빠따를 맞아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냥 따로 한 건 없습니다. 이제 이동 선생님도 따로 뭐 어떤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네, 혹시 들리시나요? 네, 저 원래 하던 그 환경이 아니라서. 저는 일단 연희수 시간에 나온 얘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 건 없고, 일단, 그래도 OLS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좀 내가 예전에 알던 OLS가 뭐였는지 좀 복습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냥 제가 예전에 배웠던 그 OLS를 그냥 통계 관점에서 보는 거랑 선형대수 관점에서 보는 거랑 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미적분해가지고 보이는 거랑 좀 그런 관점을 해서 좀 필기를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완성을 거의 다 했는데 완성된 대로 좀 약간 출발점으로서 공유를 샤워하고자 하고요. 네.
그래서 좀 특별히 좀 어떤 화제를 던지거나 할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최윤 선생님이 뭐 하신 거 있으신가요? 예, 저는 이번 주 좀 바빠가지고 마땅히 OLS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지 못했고요. 다만 이제 예전 이제 서유기 할 때 했던 그런 공부들을 좀 마저 한 게 있습니다. 예. 약간 눈물겨운 떡고쇼인데 뭐 약간 내용이 리필됐으니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저번에 나왔던 얘기가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미분을 통한 극값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근데 최대 최소 찾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미분해서 하는 건데, 그냥 그 실제로 그러니까 데이터 찍어가면서 그렇게 확인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찾는 방법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최대 최소 찾는 방법이 미분 말고도 실제로 내가 어떤 걸 관측하면서 그거에서 최대 최소 찾는 방법도 있을 건데, 수학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최대 최소라는 게 굳이 미분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 것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게 질문 어느 정도 해결되면 우리는 미분을 해서 그 값을 통해서 그러한 최대 최소를 찾는 게 조금은 당위성을 찾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본 그 연희수 시간에도 약간 말했던 것 같긴 한데 그 실제로 그 2차 편미분을 따져봤을 때 값이 양수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그냥 극점만 찾으려 했는데 자연스럽게 좀 최대 최소가 나오는,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일단 OLS 그냥 그 변환할 때 될 것 같고 번식 여러 개여도 약간 함수 어떤 그 불적성이 바뀌진 않을 테니까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이제 약간 나중에 나온 맥락에서 그냥 극점만 찾을 거다라고 했을 때도 항상 어떤 우리가 원하는 최대 아니면 최소가 나올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좀 잘 그런 건 나중에 또 계속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혹시 극점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는다는 게 그냥 미분값이 0인 점을 찾는 말과 동치인가요? 네, 저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헷갈린 건 y는 x 3승이라는 그거에서 x는 0일 때도 그거를 크리티컬 포인트로 하는 건지, 네, 약간 개념 좀 확실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음,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면 미분이 0만 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볼록하거나 오목하거나 이런 식으로 극점에 해당되는 거는 익스트리멈이라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극점은 그 삼승처럼 중간에 쉬었다 가는 그런 모양은 포함을 안 하고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면 그런 포인트도 어차피 미분이 0이 되는 건 맞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 말대로라면 우리 나중에 저 다른 함수 쓰면 미분값 0인 게 최대 최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약간 그 말 들으니까 약간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더 늘어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당장은 선형이기만 하니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궁금하긴 한데, 혹시 점 3개 되면 해보고 싶으신가요?
어, 그, 제가 사실 해봤던 게 그 점 3개일 때가 아무래도 좀 점 2개일 때는 사실상 그냥 직선 긋는 거니까 저는 그건 좀 재미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그냥 애초에 연희수 시간 있기 이전에 해봤던 게 점 3개에 대해서 실제로 해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혹시 제가 한 부분까지만이라도 좀 발표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 그건 근데 약간 최현식님이 일단 2개 하라고 했으니까 이번 주 아, 네, 한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다음 주 다음 주는 얘기해가지고 세정할 때 그때 같이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2점에 대해서 관찰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아직도 뭐 관찰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 관찰이라는 게 너무 뭔가 좀 뭔가 추상적이야 관찰하는 게. 내가 관찰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관찰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강성호 선생님처럼 어떤 생각 썼냐면 그러니까 내가 정답을 정해놓고 약간 그거 따라가면서 이게 되나 안 되는가 이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약간 좀 끼워 맞추기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그 관찰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자유롭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보는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좀 하나만 포인트로 딱 찍어가지고 보려고 해야 뭔가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 저도 관찰을 하려는데 딱히 저도 그냥 감이 안 오더라고요. 뭘 내가 여기서 보고 알 수 있을까? 약간 하다가 그냥 일단 모르겠다. 일단 계산 한번 해보자 하고 이- 계산 한번 하다 보면 약간 수상하게 보이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그냥 계산을 해보고 있어요. 그건 약간 이제 생각을 바꿔가지고 내가 모르는 것도 관찰이 아닌가. 그냥 수학만 관찰할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모르는데도 관찰로 하고 나는 이걸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약간 관찰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 사실 이게 너무 자유로우니까 더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왜냐면 이전 서유기 시간 때는 나 이번 주에 뭐 이거까지 해오겠다라고 약간 뭐 하겠습니다. 약간 이게 잠깐 얘기를 해놓고 하니까 뭔가 이게 플로우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게 정리가 되는데 여긴 진짜 자유로워지니까 뭔가 더 약간 막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 좀 약간 왔던 길도 되돌아본다는 느낌으로. 근데 이게 실제로 약간 계산을 시도하거나 하면서 조금 어려운 점 없으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 다 해봤던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해도 그 실제 계산하려고 하면 그 어려운 점이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어려웠거든요. 이게 내가 미분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 x-a 미분이 그거 결국 그 밑에 x-a 하면 그 앞에 2 나오고 그거 하나 되는 이게 안 됐거든요. 그게 솔직히. 저 뭐지 그거 전개하는 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2ab bc 그거 나오는데 그것도 약간 뭔가 이거 내가 맞나 싶어가지고 다 풀어가면서 했거든요. 이게 전 약간 그렇게 좀 계산에 어려웠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중고등학교 때 배우고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 써먹으려고 하니까 약간의 막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계산 다 풀어서 전개해서 계산해 보려다가 이거 도저히 약간 손이 아프다 약간 실수 많이 할 것 같아 해가지고 결국은 그냥 체인 룰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가나 뭐. 근데 이거 나중에 체인롤 한 거랑 제 실제 그 전개한 거랑 비교해가지고서 보는 것도 조금 약간의 관찰에 도움되지 않을까 하고 있어.
가장 쉬운 예제라고 해도 전 풀 때 이게 진짜 손을 굴려보니까 이게 약간 이게 뭔가 내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수업은 들었지만 뭐 과제를 안 하는 그런 좀 약간 나쁜 학생이었어가지고 근데 진짜 시킨 거 뭐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전 약간 안 익숙한 그런 거여가지고 좀 많이 뭐 처음에 뭐 삐걱대는 걸 수 있으니까 좀 삐걱대고 있어. 네, 저는 약간 어떤 생각 들었냐면은 차내지기님이 NPC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 NPC가 주는 퀘스트인데 퀘스트 보면은 그러니까 아이템을 무조건 몇 개 이상 들고 가야 다음 거 내주는데 어 약간 이것도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게 아이템을 줘가면서 그 약간 뭔가 괜찮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 다음 퀘스트를 내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게 반대로 좀 재밌어 보이더라고. 약간 RPG 게임 하는 느낌으로다가 될 때까지 일단 해본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이런 방식의 스터디는 좀 안 익숙하다. 좀 이게 좀 어떠신가? 저는 안 익숙해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네. 저도 처음이어서 사실 뭘 해야 될지 약간 몸둘 바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자유롭게 하라는데 자유로울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화두를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점이 두 개가 좋습니다. 주어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두 개의 점을 우리가 x1, x2, x1, y1, x2, y2라고 가정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x1과 x2는 다르다라고 가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x1, y1을 0, 0으로 해도 상관없죠. 왜냐면 그런다고 그냥 전체 평면을 시프트 시킨 것뿐이지 정보는 하나도 없어진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계산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졌어요, 저는. 어, 한번 해봐요. 당연히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긴 한데 네, 실제로 계산 결과가 어떻게 쉬워지는지 그냥 그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많이 쓰이는 테크닉인 같긴 같거든요. 저거 점 바꾸는 거. 근데 많이 쓰는 테크닉인데 해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x2, y2가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이 되는 거. 평일, 뭐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요. 그냥 그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뭐 x1, x2 프라임, y2 프라임이라고 쳐버리죠. 오, 뭐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다시 시프트 시키면 되니까. 그쵸. 음, 여기서 값만 0 넣으면 되니까. 저 방금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한번 그 계산을 해본 게 있는데, 일단 공유해보고 혹시 같이 얘기 나눠보는 건 어떨지 해서, 이 권한이 점 두 개, 네, 어, 네, 그점 두 개로 했을 때 약간 좀 했던 거 연장선상에서 좀 해봤습니다. 좀 실제로 같이 계산하는 것도 괜찮은 방향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음, 어, 네, 그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임. 네, 이거 일단 그 두 장인데요. 이제 이쪽 장은 그 강시관에 들으면서 했던 거를 따라한 건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실제 편미분을 했을 때 식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요게 나왔고 그 두 번째 식은 요게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봤을 때 이 식에서 보면 그 중점을 지난다라는 결론이 나왔었고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식을 좀 이렇게 바꿔보니까 저희는 똑같이 약간 어떤 점을 또 하나를 지나는 걸로 만들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한 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으면 결국 직선이 결정이 되게 되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이 정리된 게 나왔는데 이제 이게 보니까 뭐 x1, x2를 이게 모양이 약간 내분점 공식처럼 생겨서 이제 x1, x2로 x1, x2를 x1, x2로 내분하는 점, y1, y2를 x1, x2로 내분하는 점 이런 식으로 해석이 좀 되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일단 이렇게 공유를 해봤습니다. 저 그런데 그러면은 그 내분이랑 평균이랑은 다른 개념으로 받으네? 근데 중점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내분하는 점이고 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약간 서브셋 느낌으로 나와. 근데 이때 가중평균 느낌인 거죠.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취한 느낌인 거죠. 전 X1, Y1, X2, Y2 저거를 전 약간 순간 생각할 때 이거 내적 아닌가 외적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분점이었네. 근데 이제 약간 이런 관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화면 공유를 잠깐 중지를 하고 제가 했던 식은 네, 아예 그냥 이미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화면에 좀 막 뭐가 떠가지고 그럼 약간 지금 어떻게 생각 OLS에서 갑자기 내분점이 나왔네요. 둘이 전혀 뭐냐 연관성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게 진짜 관찰이 아닐까요? 알고 보니 내분이었다. 네, 채팅방으로 아까 화면 사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럼 전 약간 드는 그래서 질문은 예. 이번에 한번 잘 공부를 해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 약간 잡음이 있었는데 그거는 네, 잡음이 좀 섞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분. 근데 저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내분이 우리가 왜 배웠지? 전 그게 좀 해결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분이라는 게 보였으면 우리는 내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실제로 저기 공식상에서 저는 그런 게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계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희가 내분을 왜 배웠는지가 이거 분명히 중고등학교 때 뭐 중요하니까 가르쳤을 것 같은데 근데 내분을 왜 배웠지? 시험에 나오니까 배운 거 아닐까요? 역시 그게 솔직히 중고등학교 때 왜 배워야 되는지 생각하고 배우지 않잖아요. 그냥 그렇죠. 점수 잘 받으려고 배우지. 역시 그러니까 지금 와서 다 까먹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이거 밑에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 들어가는 게 전 이게 그러니까 원래 저게 y1이었으면은 크기로 뭔가 좀 딱 떨어져가지고 좀 깔끔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애매하게 x1 제곱이랑 그 x2 제곱만 있으니까 아, 저 크기로 보고 싶은데 크기를 못 보겠어가지고 조금 약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 제곱 들어가니까 원인가 싶기도 한데 뭐 원이라고 하기엔 제가 그 길이가 같다는 그 가정이 없다 보니 저는 그 A로 미분한 거를 봤는데 제가 이제 그 서유기 이제 참여를 하면서 합동을 보다가 어, 코베리언스라는 개념을 배워가지고 그거는 뭐 그냥 개념 정도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번 이제 채널지기님이 뭐 결국은 이거 뭐 계산하면 뭐 코베리언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셔가지고 그때 어쨌든 제가 아는 개념이 나와가지고 저 이게 왜 코베리언스랑 관련이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그냥 그때 궁금증으로만 이제 남겨두고 넘어갔었는데 뭐 A 미분한 거를 보니까 이제 그게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어, 어느 정도 좀 궁금증이 풀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쨌든 확통해서 뭐 코베리언스를 뭐 확통해서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확통에서는 이제 뭐 점들이 뭐 점들이 여러 개 있다고 하면 그 점들의 어떤 관계성을 표현을 하는 건데 뭐 점들이 이제 뭐 x1이 증가할 때 x2가 같이 증가를 하면 이제 코베런스가 보통 뭐 작아지고 그러니까 x1, x2 두 개의 점이 뭐 이제 2, 4분면에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제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얘가 그렇게 되면 코베리언스가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저 A 미분한 거에 대입을 해보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x1, y1이 이제 2, 4분면에 있고 x2, y2가 4, 4분면에 있으면 어쨌든 x1, x2는 부호가 반대일 거잖아요. 근데 분모는 어쨌든 제곱을 하니까 쟤네는 다 양수일 거고 그리고 x1, x2는 부호가 반대니까 얘는 이제 플러스 인애랑 마이너스 a랑 더하니까 얘는 그냥 상쇄가 돼서 없어질 거고 그는 여기 x1, y1 곱한 거랑 플러스 x2, y2 곱한 거 얘네가 결국은 x1, y1이 2, 4분면에 있는 애니까 얘네가 x1, y1 곱한 게 마이너스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x2, y2도 곱하면 마이너스로 나올 수밖에 없어서 얘네는 결국 2, 4분면에 있으면은 뭔가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이게 코베런스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뭔가 점들이 뭐 10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걔네들이 다 이사분면에 이렇게 퍼져 있으면 어쨌든 코베런스 값은 높아질 거고 기울기는 A는 이제 어, 네. 이거를 이렇게 딱 직교를 해야 되는 선이 그 나와 AX 플러스 B로 될 수밖에 없으니까 A는 그러면은 네, 그런 플러스 값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코베리언스랑 이런 관계가 어, 있구나라고 조금이나마 좀 궁금증이 풀린 것 같습니다. 한 10% 원인 것 같은데 저거는 저도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코베리언스 그 데이터가 상관 연관 코베리언스가 좀 베리언스 하길래 그 분산 그 데이터 퍼진 거 그거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었네. 개념에서 뭔가 연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베리언스는 그냥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이제 두 개의 셋들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조인트 됐을 때 이 두 개의 셋들이 뭔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어서 네.
네, 말씀하신 베리언스를 이제 뭔가 두 개의 집합이 약간 집합 형태로 됐을 때, 그 집합들 간의 관계, 그 정도로 뭔가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이 갑자기 저번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혀 몰랐었는데 지금 A 미분한 거 보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 지금 약간 퀘스트 아이템 하나 찾은 것 같습니다. 요거 OLS와 이 코베리언스 이것도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들고 가서 되게 이야기 나눠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은 이거는 코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좀 확률적 개념인데 네. 그 OLS에서는 확률적 그러니까 이거 직선의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직선 두 개 점 찍고 직선 찾는 그거다 보니까 전 이게 대수 맞나? 는 0 되는 거? 그때 채널직이 는 0 되는 놈들은 대수다. 그래서 실제로 대수적인 어떠한 오브젝트랄까? 그 어떤 놈들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코베리언스는 확률적인 오브젝트니까 이게 갑자기 다른 세계관이 만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갑자기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뭐 이런 오버래핑 같은 거 많이 만들면 나중에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코베리언스랑 그 이제 앞에 계속 그 AX 더하기 BS A랑 그 비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비율. 그러니까 저도 됐어요. 그 데이터 간의 관계를 필요할 때는 어차피 그러니까 저는 저 앞에 있는 A로 뭐들은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우리가 맨날 보는 히트맵이라던가 그 어찌 보면 히트맵 알고 있는 결국 로스도 결국 두 앞에 A를 어떻게 찾는 문제가 아닌가 싶긴 한데 이건 아직 이렇게 아이디어인 것 같아가지고 무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던졌고 사실 오늘 이야기만 해도 뭔가 좀 할 얘기가 많긴 많은 것 같은데 그 제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내분점 관련해서 조금 더 봤는데 사실 그 저희가 그냥 이제 두 점으로 OLS 하라 하면 양 끝점을 이어가지고 직선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했던 방법으로 하면 중점이랑 그다음에 x1 대 x2로 나눈 내분점 하나랑 하는 건데 그 두 점 결국은 같은 직선 위에 있는 거라 가지고 이게 결국 데이터가 두 개일 때는 그 좀 별로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그냥 점 양 끝에서 양 끝 잡아가지고 직선 긋나 아니면 그 중간에서 돼서 점 직선 긋나 똑같은 것 같아서 좀 이 접근이 유의미한지 보려면 좀 변속에서 늘려야겠거나 하는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근데 진짜 까먹어서 한 얘기인데 그 내분점이 두 개 나누는 거면 세 개 나누는 것도 있나요? 근데 그 제 기억으로는 있는 걸로. 컨벡스 컴비네이션인가? 그게 그 점 여러 개 주어졌을 때 그 안에 그 웨이티드 썸 했을 때 1 나오도록 그렇게 웨이트 잡는 방식 아닌가요? 그건 진짜 몰라가지고 뭐 일단 약간 뭔가 약간 쓸 데는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저거를 관찰할 만한 아직 그 일단 봐야겠다. 그림 보면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은데 나는 그림을 살짝 보면 나도 여긴 안할 건데요. 그럼 이거 당연히 사각형도 되겠고 오각형도 되겠고 내 쪼대로 그림 그려가지고 할 수도 있겠네. 음,
저희 교수님 욕하는 거긴 한데 저희 교수님 저거 컨벡스인가? 저거 원툴이거든요. 뭔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컨벡스 해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진짜 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거 너 원툴 아니냐? 그러다 딴 데서 그거 안 되는 거 보이면 어떡하냐라고 따지고 싶은데 그런 경우가 없더라고. 그래서 커맥스 맨날 들어는 봤는데 뭔지 정확히 모르는 놈으로. 그럼 일단은 좀 저것도 좋은 관찰이지 않나 싶네요, 지금. 그러니까 내분점에 일반화한 게 컴백스고 결국 OLS도 컴백스를 어느 정도 이용한 게 아닌가. 이것도 좀 같이 나중에 하면 되는 관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저도 그, 저 교수님 욕하는데 교수님도 저 욕하는 거 저 들어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제가 이거 식을 점 두 개가 아니라 그냥 n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식을 써놓고 보니까 이거를 x1, x2, 그러니까 모든 xi를 전부 더해서 1이 되게 만들면 이게 뭔가 좀 약간 기대값처럼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 음, 어, 왜냐면 이게 그렇게 하면은 분모가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x가 어떤 확률, 그러니까 저기 PMF가 되는 거고, 그리고 y라는 그, 어, 뭐라 그래야 되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xi, yi를 곱해서 더한 게 xi의 합이 만약에 1이면은 xi를 확률 질량 함수로 갖는 어떤 기대값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약간 누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뭔가 알듯 말듯한 것 같은데 이게 일단 저도 그럼 한번 이게 뭔가 그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어쨌든 있으니까 좀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만 화이트보드 잠깐 써봐도 될까요? 예. 화이트보드 제가 그걸 켜야 되나요? 음, 잠깐만요. 어, 그 화이트보드, 제가 키면 제가 켜야 돼요. 이거 제가 켜야 되네요. 예. 네. 예. 뭐, 별말은 아닌데요. 네. 아까 저기 누군가가 써주신 식 중에서 이거 있었잖아요. 그, 이게, 그러니까 A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를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보여주셨었는데, x1 더하기 x2, 네, x1, y1 더하기 x2, y2는 A, x1 더하기 y, 아니, x2, 네, x1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b. 이거 맞죠? 제가 맞게 쓴 거죠? 네, 맞게 쓴 것 같아요. 이게 왜 x1, 그러니까 점이 두 개니까 이렇게 쓴 건데 사실 점이 n개면 여기는 당연히 sum xi가 될 거고 1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는 귀찮으니까 그냥 저기 생략할게요. 이게 될 거고 여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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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xi, yi가 될 거고 는 a, 여기는 sum xi 분의 여기는 sum xi의 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b. 이걸 일반화하자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이렇게 놔버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그냥 스케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게 놓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잡고 놓으면은 여기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요게 무엇일까? 요게 음.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렇게 놓고 나면 이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뭔가 기대값처럼 보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네요. 이건 기대값이라 치고 얘는 뭘까요?
확률의 제곱의 합? 뭘까요? 일단 저는 모릅니다. 뭐지? 네, 제가 아는 x 제곱 들어간 거 약간 분산할 때는 무조건 제곱 들어가니까 약간 분산의 것이가 아닌가. 저거 n으로 나눠주게 되면 왼쪽은 그 샘플 코베리언스처럼 나올 것 같고 오른쪽은 그 x 스퀘어 분의 x 스퀘어 썸 한 거 n분의 1 하면 분산이니까 오른쪽은 분산 모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를 1이 아니라 그 n으로 나누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분모에 n이 들어가면 그렇다는 얘기신가요? 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 샘플 코베리언스 구할 때 그 x랑 그 확률 변수 있으면 x랑 y 곱해가지고 그 썸 한 다음에 n분의 1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n으로 두 쪽 다 나눠주게 되면은 오른쪽은 그 분산식 그대로 나올 것 같고 왼쪽은 그 공분산 샘플 버전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샘플 잠시만요. 샘플 뭐라고 하시죠? 이거 맞나요? 식이? 좋다. 지금 써주신 게 이거 맞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게 맞나요? 잠시만요. 그거 저희 같이 쓰셔도 되는데. PI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샘플 민 자체는. 아, 그냥 민인가요? 그러니까 샘플의 민 값을 얘기하시는 거였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지금 n 개 점이 주어져 있으면 그거에 대한 샘플,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라고 하죠. 예, 그거를 하면은 n 개로 나누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 더한 다음에 n 개로 그냥 나누면 되는 거라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 진짜 아까 강성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대값이라는 걸 구하고 싶으시면 n을 안 하고 저 pi 자체를 쓰는 게 아닌가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걸 제가 확률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확률 맞네요. 제가 이걸 일로 놨으니까 그럼 맞는데 더 모르겠네요. 그러면 여기도 잘못 썼네요. 이게 yi여야 되는데 이씨, 잘못 썼음 바꿔놔야지. 이것도 약간 신기한 발견인 것 같습니다. OLS에 기대값이 들어가 있다. 요거 왼쪽에 사진 페이스트했는데 보이시나요? 네.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왔는데 그 아, 여기에서 민이랑 그 y 민, x 민은 그냥 전부 다 중간으로 센터링 시키면 요거 다 없앨 수 있잖아요. 네. 요거 다 없애게 되면은 요 왼쪽 오른쪽 식이랑 여기 표본 공분산 분산이랑 식이 완전히 같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밑에 x로 그 n으로 나눠주게 되면. 네, 네, 네. 그러면 그 이 선형 회귀 함수가 결국에는 어떤 거를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표본 공분산을 아웃풋으로 내는 어떤 그런 함수기도 하다는 주장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코베리언스, 베리언스 요 부분이 요쪽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실 A의 값이 그 코베리언스랑 비례한다는 그런 거의 취지였는데 이제 약간 제가 아까 말했던 맥락이랑 또 살짝 다른 것 같아서 좀 더 생각할 게 오히려 많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차피 생각은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거 같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딴지를 좀 걸어보자면 여기 있는 코베리언스는 x랑 y가 둘 다 랜덤 베리어블일 때의 얘기일 거잖아요. 그래 그렇죠.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사실은 x는 우리가 컨트롤하는 값들 아닌가요? 물론 x에도 어떤 약간의 랜덤리스가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걸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봐도 되는지가 조금 좀 불편해요, 저는. 음, 음, 제가 알기로도 그 통계학에서 그러니까 OLS 할 때는 그 X는 확률 변수가 아닌 걸로 가정하고 그 Y가 확률 변수인 걸로 그런 걸 아, 가정하고 그 회귀 분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저도 그냥 아는 거 X는 적어도 무조건 데이터가 아닌가. 사실 랜덤 베리어블이 뭔지 모릅니다. 예. 어차피 그리고 지금 구하는 거는 그 지금 표본 가지고 하는 거니까 어차피 표본 가지고 분사 공분산 구할 때는 그 값이 그 디터민 된 값들로 사용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크게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네, 그 확률 변수로 정확하게 구하려면 확률 변수 가지고 계산한 값이 공분사 분사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 OLS 할 때도 표본으로 가지고 있고 지금 표본 공분사 할 때도 픽스된 값 가지고 그냥 썸해서 값을 구하는 거니까요.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나는 랜덤 베리어블이 뭔지 모르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뭐 여기 맨날 보는 건데 맨날 보는 그런 녀석들. 네, 왜냐면 솔직히 방금 말씀하신 거 이해한 줄 알았는데 이해 못했거든요. 뭐 일단은 약간 내가 모른다는 것만 해도 좀 크나큰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아까 제 화면만 녹화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전체 볼 수 있도록. 네. 제가 아까 하고 싶었던 말을 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P로 바꾸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게 뭔지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기 PI를 다 시그마에서 1이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양변에 그냥 시그마 PI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제가 맥락을 잘 이해 못해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네네. 저는 그렇게 보여서요. 나 이해하기로는 이 식의 형태가 그 기대값 구하는 형태, 기대값 식이랑 비슷하고 그렇게 보면은 요 분모를 P1, P2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기대값 구하는 형식이랑 비슷해서 이렇게 X1이랑 P1 이런 식으로 매칭 시키신 게 아닌. 네. 약간 그 맨 처음에 이런 식이 된 배경은 결국 그 y는 ax 더하기 b라는 그 회귀 식에서 그 회귀 식이 지나는 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형태가 이제 뭐 내분점 내지는 기대값을 구하는 형태랑 비슷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런 형태로 오게 된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음, 저도 약간 딴지 걸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저렇게 썼으면 저 확률 어 그러니까 저 PI들은 1이 돼야 되는데 그 YI들은 이게 0부터 1 사이일 필요가 없지 않나요? 잠깐 헷갈 그러니까 저 YI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아는 그 XI가 확률로 넘어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음, 그렇게 보고 싶은 겁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왜냐면 그렇게 놓으면은 좌변은 그 기대값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뭐 우변은 뭔지 식으로 써지긴 하지만 저게 뭔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제가 데이터면 X1이 0부터 1 사이로
노멀라이즈 하니까 확률처럼 볼 수 있다. 원래 데이터는 확률이 아닌데. 그렇죠. 네네. 예, 알겠어. 그 제가 슬랙에 올린 그것도 뭐였냐면은 원래는 데이터가 당연히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산을 제가 쉽게 하려고 치사하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일단 중점을 지난다는 건 제가 그 2번식 그러니까 B로 편미분할 결과가 요 중점을 지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치사하게 어떻게 했냐면은 이걸 이렇게 시프트 시켰어요. Y축을. 왜냐면 이렇게 해서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 있던 걸 만약에 일로 옮겨서 계산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이렇게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런다고 정보량을 잃진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거고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점을 우리가 원점으로 잡으면 어떠냐라고 생각한 것도 그냥 이렇게 시프트 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가져가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이 경우는 당연히 그 여기 주어진 XY를 다 더하면 1이 아니죠. 1이 아닌데 그냥 이 데이터가 만약에 뭐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럼 여기를 내가 이렇게 좁히는 거죠. 그냥 특정 상수만 곱해주면 되는 변환이니까 네.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네네. 음. 그러니까 결국 크게 변하니까 저희가 그 맨날 쓰는 어찌 보면 약간 스케일러가 저렇게 동작하는 어, 이렇게 크기 변화해가지고 비교하기 편하게 만드는 거. 그게 저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음. 근데 약간 약간 그거 하긴 한데 생각한 게 뭐냐면 저기 X1, Y1 더하기 X2, Y2가 있는데 저 좀 치사하게 좀 생각했는데 저 Y1이 X1이면은 저 옆에 놈이 나오니까 좀 약간 계산 좀 괜찮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쟤는 어차피 1이랑 0 되니까 어? 하면서 든 생각인데 Y1, X1을 이게 X1, X2로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A가 1이어야 되고 B가 0이어야 되는데 저 1하고 0 하니까 그거 생각났더라고. 정규분포 0, 저 맞나? N 적고 1하고 0 자주 쓰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놈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냥 이상한 소리 해봤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혹시 적어주실 수 있나요? 예. 잘 적히나. 그러니까 Y1을 X1으로 잡고 Y2를 X1으로 잡으면 이 식이 그러면 X1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이 되고 그리고 여기 X1 더하기 X2가 되는데 그러면 그걸 만족하려면 이 A, B는 유일하게 1 곱하기 이 녀석이랑 더하기 B가 0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0하고 1이니까 그냥 맨날 보는 이 녀석이 아닌가. 거꾸로인가? 거꾸로인 것 같은데 이 녀석이 아닌가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약간 뻘소리여가지고 아까 있던 그 진짜 강조한 부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 아까 뭐 그 PI 분의 네, 그쪽
어, 근데 그 여기 중간에 있는 이 그림 옆에 있는 식에서 이거 말씀. 네, 그 생각해 보니까 어, 이게 좀 그 이렇게 보는 게 새롭긴 한데 이제 좀 한계가 보면 결국에는 그 이 PI 아니구나. 네, 저 잘못 봤습니다. 근데 그 확률의 제곱을 합한 거에 대해서 그 한번 GPT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그 네, 경제학에서 진위계수를 구할 때 확률을 제곱한 거를 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확률이 좀 그 특정 밸류에 몰려 있다면 되게 좀 높은 값을 가지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또뭐 불평등도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는데 진짜 거의 약간 소설 쓰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소설 써가지고 괜찮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 확률 제곱한 게 이게 들어가지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진다. 왜, 이게 이거 나오던데 진위 계수는 로렌츠 곡선 이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약간 그 이 밑에 있는 곡선이 아마 그 확률 약간 그 확률 제곱하는 거 비슷하게 해서 그리는 것 같습니다. 이 그 y는 x 밑에 있는 직선. 음. 분한 거, 미분한 거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른쪽이 B로 미분한 거고 왼쪽이 A로 미분한 식이라서.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좀 단순하게 그냥 이 식만으로 뭔가 어, 직선이 어떻게 그려질까 생각을 그냥 단순하게 해봤는데 어쨌든 이거 A 미분한 거는 이제 기울기가 이런 값으로 나오니까 사실 아까 우리, 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x1, y 그러니까 이사분면에 이제 점이 이렇게 각각 하나씩 찍혀 있을 때는 얘는 x끼리 그 부호가 반대니까 얘는 상쇄된다고 하고 얘는 무조건 플러스니까 분모는 무조건 플러스고 그러면 이제 얘인데 이 두 개의 항은 각각 이 마이너스가 둘 다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혹시 여기 그리고 계신가요? 아, 네, 제가 지금 왜냐면 이게 포인터를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예. 어, 여기, 예. 제가 네, 네, 다시 지금 포인트 여기 작업 되나요? 네네. 예. 만약에 점 두 개가 이사분면에 각각 하나씩 있다고 하면 얘는 어차피 값이 플러스일 테고 얘는 뭐 x1, x2가 서로 이제 다를 테니까 얘네는 이제 상쇄될 거고 그리고 얘네 이제 x1, y1 곱한 거랑 x2, y2 곱한 거는 둘 다 이제 마이너스가 나올 테니까 그러면 만약에 점들이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찍혀 있으면 그냥 그러면 얘네들을 관통하는 애들은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점 두 개로 표현한 이 식으로 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럼 요게 이제 B인 거잖아요. B인 거면 그러면 어쨌든 이게 B라는 y절편 값이
어쨌든 x1, x2 그러니까 점들의 x값이 크면 클수록 b에 이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y의 점들의 값이 크면 클수록 이제 절편값에 플러스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냥 그런 식으로 좀 가장 단순하게 해석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이 y 값들은 다 낮은데 x 값이 높은 경우, 점이 막 요렇게만 찍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냥 기울기를 차치하고 볼 때, 뭐 기울기가 네, 이런 점들이 찍혀 있는 경우와 x들은 다 0에 가깝고 y들은 큰 값들, 뭐 이런 거에 찍혀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기울기가 이제 다 같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애들의 그 y절편은 더 낮은 값이 될 거고 여기에 있는 애들은 더 y절편이 높은 값이 될 거고 그냥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점 두 개만 생각해 놓고 식을 이렇게 전개를 해보고 그러면 어쨌든 요거에 대한 해석이 간단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상황을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당연한 얘기일지라도 이런 식으로 뭔가 관계성, 점의 위치에 따른 뭐 y절편과 그리고 기울기에 따른 관계성을 그냥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뭔가 뭐 최현지기 님이 원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n개짜리 미분을 해놓고 보면은 사실 이런 단순한 이제 논리도 생각이 안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개로 이렇게 식을 간소화해 놓고 보니까 그런 게 보이긴 하더라고. 네. 저는 사실은 이게 공분산이란 이런 애를 그냥 아예 그냥 그런 개념 자체를 그냥 안 떠올리고 할 수 있었는데 저거 들으니까 또 섞어보면 하지 않나. 예. 음. 그러니까 저것도 시간 나면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예, 생각보다 좀 떡밥이 잘 굴러가요. 다행이다. 음. 벌써 시간이 이 정도면 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약간 스터디는 마무리하고 약간 녹화 끝나면 안 돼. 일단 약간 생각하고 약간 저 하고 싶은 거 일단은 먼저 얘기하고 녹화 마치면 될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래서 뭔 생각했냐면 이게 실제로 저는 뭐지? 저 내분점 제가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저 내분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시간 여유되면 같이 한번 공분산도 같이 조금 같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끝마칠 시간이니까 각자 약간 끝나기 전에 약간 소감 같은 거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늦게 들어와서 좀 듣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홍성곤 선생님께서 이제 그 A값 계산해 주셨잖아요. 그 노란색 배경에 있는 식으로요. 네, 여기 말씀해 주신 거. 네네, 맞습니다. 그게 A가 제가 계산한 결과랑 좀 달라고 한번 저도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는 X1 빼기 X2분의 Y1 빼기 Y2 이런 꼴의 식으로 A값이 계산됐는데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서 저 한번 사실 제가 풀어가지고 제가 스트레스 줄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약간 감상 남겨보자면 좀 되게 이렇게 실제로 써보니까 약간 그 예전 그 서유기 시간에 그 채널지기님 들어오셔서 좀 그 같은 좀 기하적 대상에다가 어떤 통계학적인 의미를 넣는 좀 그런 코드가 한 차례 있었는데 좀 그런 것처럼 되게 한 계산도 되게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었고
좀 이쪽 부분을 좀 더 파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저희가 좀 하는 회귀 분석, 아니, 그냥 OLS 하는 게 좀 실제로는 어떤 좀 전제가 미리 깔려 있는지 통계학적으로 그런 거를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 전제만 어느 정도 지키면 그 나머지는 완전 자유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먼저 그런 쪽으로 좀 더 해보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 통계 쪽은 저는 정말 모르기 때문에 어, 앞으로 좀 그쪽에서 고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전 오늘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전 사실은 뭐도 생각해보고 있었냐면은 그 A 계산하는 데 보면은 막 제곱 터미에 들어가잖아요. 전 제곱 터미 뭘로 보였냐면은 면적으로 보였거든요. 한 변이 x1인 정사각형의 면적. 그래가지고 이거 그림을 좀 그려보고 있었는데 뭐가 나올 것 같아서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해보고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그냥 살짝 코멘트 드려보는 겁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저도 통계를 잘 몰라서 어, 그러니까 고생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어, 어, 랩코드 끝나고 해볼 거는 한번 그 두 연립 방정식을 A에 대한 그다음 이렇게 연립 방정식 좀 예쁘게 정리해서 한번 그냥 행렬 쪽으로 한번 표현하면 뭔가 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혹시 그러면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여기서 레코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